삼성바이오로직스 과연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바이오 제약 업계의 거인을 두고 현재 성장의 핵심 동력은 무엇인지, 또 눈앞에 닥친 아주 중대한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투자자의 눈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30%.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이렇게나 높여 잡았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이건 회사가 스스로 우리 성장세 정말 자신 있다 라고 시장에 외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자신감, 이 폭발적인 성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회사의 핵심 사업, CDMO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위탁 개발 생산.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잘 나가는 제약사들이 신약을 만들 때 그 복잡한 개발 과정과 대량 생산을 대신해주는 사업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나 마찬가지죠. 이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2분기 실적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률도 37%로 훌륭한데 CDMO 사업 부만 따로 떼서 보면요. 와, 영업이익률이 무려 47%입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사실상 이 CDMO 사업 하나가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실제 계약으로 증명됩니다. 1조 8천억 원. 네, 이게 바로 최근에 미국 대형 제약사와 맺은 초대형 계약 규모입니다. 요즘 미중 갈등이다 뭐다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계약이 나왔다는 건 삼성의 생산 능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CDMO라는 말이 아직 좀 생소한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세계 최고의 셰프들에게 최첨단 시설을 갖춘 주방을 빌려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약사들은 비싼 돈 들여 공장 짓고 운영할 필요 없이 신약 개발이라는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계약 기반 사업이라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선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약사, 우리가 흔히 빅파마라고 부르죠. 그 20곳 중에 무려 17곳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입니다. 이건 글로벌 신각 시장의 거의 모든 플레이어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주문이 밀려드니까 당연히 공장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5공장 같은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사의 신약 레시피를 받아서 우리 공장에 맞게 테스트하고 규제기관의 까다로운 승인도 받아야 하고 이 모든 과정에 꼬박 2년이 걸립니다. 이 시간차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가장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회사를 둘로 나누는 인적 분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2개 회사로 쪼개고 기존 주주들은 2회사 주식을 정해진 비율대로 모두 나눠 갖게 되는 아주 중대한 변화입니다. 아니, 잘 나가던 회사를 왜 굳이 둘로 쪼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쪽 CDMO는 꾸준히 월세 받는 안정적인 건물주 같은 사업이고요. 다른 한쪽 바이오시밀러는 크게 한 방을 노리는 리스크가 큰 성장주 같은 사업입니다. 이 둘을 좋아하면 투자자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어쩌면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해상충 문제 때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내 약을 만들어주는 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언젠가 내 약의 복제약을 만들어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번 분할은 바로 이 잠재적 경쟁 관계라는 고리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이나 혹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날짜들은 그냥 달력에 별표를 쳐두셔야 합니다. 10월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10월 말부터 약 한 달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완전히 새로운 2개의 회사로 다시 시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스케줄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뉘느냐, 순자산을 기준으로 65대 35로 나뉩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CDMO 사업이 65, 성장성을 가진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35를 가져가는 구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삼바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분할 후에 존속회사 주식이랑 신설회사 주식을 이 비율대로 딱 나눠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주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회사 구조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먹거리는 뭘까요? 미래 먹거리.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ADC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건데요. 요즘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죠. 이건 마치 암세포에 주소를 찍어서 택배를 보내듯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배달하는 기술이에요. 차세대 항암 치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데 ADC 생산 시설이 생각보다 작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로 큰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장기적인 포석입니다. 미래에 이 ADC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을 때 ADC 생산은 우리가 제일 잘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험, 즉 트랙 레코드를 지금 미리 쌓아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삼성 오가노이드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미래 기술에 가깝습니다. 실험실에서 키운 아주 작은 인공장기, 즉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신약을 테스트하는 서비스예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동물 실험의 윤리 문제나 비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대해 쭉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체크해야 할까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실 겁니다. 미국이 자꾸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려고 압박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봤겠죠.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한국 송도에 짓는 것보다 돈이 거의 2배로 든다는 겁니다. 짓는 비용도 매년 들어가는 운영 비용도요. 이러면 수익성이 안 나오죠.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딱 2가지 경우가 생기면 미국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요. 첫째는 아주 큰 고객사가 우리가 돈 더 낼 테니 미국에 지어줘 라고 요청하는 경우. 둘째는 미국 정부가 법으로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 라고 강제하는 경우. 이 2가지 트리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공장을 저렇게 계속 저렇게 크게 짓는데 수익성은 괜찮을까요? 돈 버는 능력, 즉 효율성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기술, 특히 AI와 자동화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약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AI가 대신할 순 없어요. 규제가 아주 엄격하거든요. 하지만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이나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품질 관리 같은 부분에 AI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새로 짓는 오공장은요, 옛날 공장보다 무려 15%나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인적 분할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선택지를 주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이신가요?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CDMO 거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리스크는 좀 있지만 더 큰 성장의 가능성을 품은 바이오시밀러 도전자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답이 없는 각자의 투자 스타일을 달린 문제겠죠. 오늘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